1978년 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은 거대한 공사장이었어요. 불도저와 포클레인이 하루 종일 돌아가며 산을 깎고 땅을 고르고 있었죠. 새로운 도시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12살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먼지가 폴폴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걸으며 가방을 단단히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공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2층 양옥이었어요. 수진아, 왔구나. 현관에서 어머니 순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오늘도 공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 거니까 참아야지. 아빠가 그러시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종철이 운영하는 중소건설회사도 이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큰 업체들에 밀려서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야.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라. 아버지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무서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수진이가 이제 많이 컸네. 어른스러워졌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수진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들이 집에 오신다. 수진이도 인사를 잘 드려야 해. 누가 와요?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회사 일 때문에. 수진이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냥 아버지 회사 일이려니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시절에 개인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4명 내렸어요. 모두 나이가 꽤 있어 보였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내려와서 인사드려. 아버지의 부름에 수진이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자들이 수진이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이군요. 참 예쁘게 생겼네. 구청 개발과장이라고 소개받은 박상만이 말했어요. 키가 크고 배가 조금 나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으니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들만 둘이라. 은행 지점장 최동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경을 쓰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모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른들께 예의를 배워야 할 나이죠.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마치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시키는 대로 잘해요. 부동산 업자 한명수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보는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럼 수진이가 우리 손님들께 차를 대접해 드릴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하면 되는데. 수진이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해야 해. 손님을 모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날이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차를 따라주면서 남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개발허가, 토지 매입, 건설업체 선정.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지만 뭔가 공정하지 않은 냄새가 났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확실히 우리가 맡기로 하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대신 박상만이 수진이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서로 도우며 지내야죠.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점점 수진이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노래를 불러줘. 춤을 춰봐. 우리 앞에서 책을 읽어줘.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수진이가 정말 어른스러워졌네. 한명수가 말했어요. 그의 손이 수진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1979년 겨울,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남자들이 수진이에게 특별한 예의를 가르친다며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딸은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해.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수진이는 혼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일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요즘 왜 이래? 많이 조용해졌어. 단짝 친구 미영이가 물었어요. 그냥,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1980년 봄 수진이가 14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수진이도 진짜 어른이 됐으니까 더 중요한 일을 맡겨야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저는 뭔가의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몇 년 후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기계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컴퓨터라는 이름의 희망을 말이에요. 1980년 가을, 수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수진이가 고등학생이니까 더 성숙해져야 해. 아버지 종철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성숙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진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모임은 이제 프로젝트 회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박상만, 최동훈, 한명수 외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다른 은행 지점장, 대형 건설회사 간부들까지. 수진이의 역할도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우리 회의의 특별한 도움이야. 박상만이 말했어요. 그의 손이 수진이 팔을 만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의도적으로. 싫어요.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중요한 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아빠, 저는. 닥쳐.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는 움찔했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환한 목소리였어요. 그때부터 수진이는 마음속에 두 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학교에서의 평범한 수진이, 다른 하나는 집에서 어른들을 도와주는 수진이. 학교에서는 전산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곳에는 애플2 컴퓨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초적인 베이직 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컴퓨터는 정확한 명령을 내리면 정확하게 작동해요. 사람과는 달라서 말이죠. 담당 선생님인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에 묘한 위로를 받았어요.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숨겨진 의도도 없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정확히 그대로 실행될 뿐이었어요. 집에서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어요. 토지 투기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한명수가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불법적인 거래였습니다.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흘려주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둘 수 있어. 최동훈이 소곤거렸어요. 인허가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박상만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어야 했어요. 그들 옆에 가만히 서서 때로는 차를 따라주고 때로는 더 끔찍한 일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아저씨 어깨 좀 주물러줘.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줘. 점점 요구는 더 구체적이 되었고 더 불편해졌어요. 수진이의 마음속 두 번째 방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방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인형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일요일만 되면 집 밖으로 나가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저만 집에 남겨둬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글썽였을 뿐입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아빠 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수진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세상은 복잡해.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시간이 수진이에게는 유일한 평화였어요. 코딩을 하면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하고 있어. 김철수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선생님,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계산도 하고, 글도 쓰고, 게임도 만들 수 있지. 요즘에는 녹음이나 녹화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나오고 있어. 그 순간 수진이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녹음이나 녹화. 만약 그들이 하는 일을 녹음할 수 있다면? 증거를 남길 수 있다면? 선생님, 그런 장비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시내에 전자상가가 있잖아. 거기 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1982년 봄 수진이는 17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전자상가를 둘러보던 중 미래전자라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간판은 낡았지만 진열된 제품들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 김성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학생이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니 반갑네요. 성우는 수진이에게 여러 가지 컴퓨터를 보여주었어요. TRS-80, 애플 II, 그리고 최신형 IBM PC까지. 이 중에서 녹음도 할 수 있는 건 있나요? 녹음이요? 물론이죠. 카세트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면 가능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요? 성우는 잠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방과 후에 와서 도와주면 고맙겠네요. 그날부터 수진이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하드웨어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녹음 기술. 성우는 수진이의 놀라운 학습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타고났어요. 이런 학생은 처음 봐요. 수진이는 미쳤듯이 공부했어요.
집에서 겪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계획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불빛 같은 계획을 말이에요. 1983년 여름, 미래전자는 수진이에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매일 방과 후에 달려가서 성우 아저씨에게 배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드웨어 구조를 배워볼까? 성우가 IBM PC의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복잡하게 연결된 회로판들이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같은 거야. 여기서 모든 계산이 일어나지.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집에서 느끼는 무력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통제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특별해. 다른 아이들은 이런 걸 어려워하는데. 성우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서는 항상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카세트 녹음기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야. 컴퓨터로 소리를 녹음하고 저장할 수 있어. 수진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작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성우는 의아해했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작은 마이크를 쓰면 손바닥만 하게도 만들 수 있어. 심지어 시계 안에도 넣을 수 있지.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일요일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8명이나 되었어요. 시청 공무원, 대형 건설회사 간부, 심지어 은행 본점 간부까지. 수진이는 이제 우리 팀의 마스코트야. 박상만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요구도 점점 심해졌어요. 단순히 차를 따라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상한 게임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수진아, 아저씨들께 예쁜 포즈를 취해봐. 무릎 꿇고 인사해봐. 제 안에 뭔가가 매번 조금씩 부서져 갔어요. 그들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개발 계획 미리 알려드릴게요. 최동훈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지역 땅값이 3배는 오를 거예요. 좋아. 우리 회사 명의로 미리 사두자. 한명수가 비웃었어요. 수진이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미래전자에서 수진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어셈블리어라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이걸 쓰면 컴퓨터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성우가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녹음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수진이의 눈이 번쩍였어요. 자동으로요? 그럼 타이머를 설정해서 일요일 오후 2시마다 녹음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찾던 답이. 수진이는 밤마다 공부했어요. 어셈블리어 책을 빌려와서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어요. 수진이 정말 천재 같아. 이런 복잡한 걸 이렇게 빨리 이해하다니. 성우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기술이 저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1984년 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성우가 새로운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초소형 녹음 장치와 타이머가 내장된 시스템이었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
성우가 궁금해했어요. 학교 프로젝트요. 새소리를 녹음하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성우는 믿어주었어요. 그래. 그럼 이것도 가져가. 소형 마이크야. 수진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 수진이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어요. 거실 책상 밑에 녹음기 하나, 소파 뒤에 마이크 하나, 그리고 제 방에도 하나. 모든 것을 기록할 거예요. 그들의 더러운 거래도, 저에게 하는 끔찍한 일들도. 일주일 후 첫 번째 녹음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시청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상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차를 따라주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분당 신도시 2단계 개발이 확정됐어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고, 그 정보는 언제까지 비밀이야? 종철이 물었어요. 한 달 정도요. 그 전에 미리 땅을 사두면. 좋아. 수진이도 이제 우리 사업의 일부니까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겠어. 한명수가 수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전과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수진이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토지 투기 계획, 인허가 조작, 건설업체 선정 과정의 부정. 모든 것이 테이프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일들도. 어느 날 밤 수진이는 혜영 언니를 만났어요. 우연히 전자상가에서 마주친 대학생 언니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혜영의 따뜻한 관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니, 만약에 어른들이 나쁜 일을 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혜영은 수진이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도움이 필요해?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혜영 언니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1984년 가을, 수진이는 6개월 동안 모은 테이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카세트 테이프들. 각각에는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투기 계획 84년 9월 인허가 조작 회의 84년 10월. 수진이에 대한 84년 11월. 마지막 테이프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혜영 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수진아,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야. 우리 오빠에게 보여줘야 해. 혜영의 오빠 민수는 한국일보에서 일하는 탐사기자였어요. 사회 부정을 고발하는 기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는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야? 민수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테이프를 들어본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기록한 거예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수 오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민수 오빠는 계획을 세웠어요. 테이프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날짜와 참석자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수진이는 평소처럼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박상만이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의 세계를 보여줘야지. 한명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최동훈이 손짓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싫어요. 처음으로 큰 소리로 거부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종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이 계집애가 미쳤나? 박상만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감히 어른들에게. 어른이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른이라면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를 이용하나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 종철이 다가왔어요. 손을 들어 수진이를 때리려 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토지 투기도, 인허가 조작도, 저에게 한 일도 다 기록했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기록했다고? 최동훈이 물었어요. 6개월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미 기자에게 넘겼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넘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한명수가 수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수진아. 혜영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민수 오빠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가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수진이가 말하려 했지만 종철이 가로막았어요.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집안일이요? 민수 오빠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부정부패와 아동학대가 집안일인가요? 그 순간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박상만이 허세를 부렸어요. 민수 오빠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런 증거 말인가요? 테이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당 신도시 2단계 정보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은 있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도 실릴 거예요. 수진아, 생각해봐. 내 아버지도. 종철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민수 오빠는 즉시 기사를 작성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성남 신도시 개발 과정,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마이너스 건설업체 마이너스 금융권 유착, 고리 전면 수사. 수진이는 신문을 보면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종철은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짧은 글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해방감이 뒤섞였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혜영 언니가 위로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너는 올바른 일을 한 거고, 다른 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박상만, 최동훈, 한명수, 모두 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순이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자. 혜영 언니가 제안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수진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컴퓨터가 준 힘으로 어둠을 이겨낸 소녀의 이야기. 이제 진짜 꿈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1985년 봄, 수진이는 혜영 언니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혜영 언니와 함께 지내면서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나갔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어때? 조금 나아졌어? 혜영 언니가 매일 물었어요. 처음 몇 달은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거든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한 일은 정말 용감한 거였어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상담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수진이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어요. 공부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프로그래밍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 이미 4학년 수준이야. 교수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대학 시절 수진이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과 선배인 태호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코딩할 때 눈빛이 달라져.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웠거든요. 태호는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태호의 꿈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1990년대가 되면서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정보보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수진 씨는 해킹 방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회사 팀장이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컴퓨터를 악용하는 걸 막는 일이죠. 수진이에게는 의미 깊은 일이었어요.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했던 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1995년 수진이와 태호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혜영 언니와 민수 오빠 그리고 성우 아저씨까지 참석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행복해 보여. 혜영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수진이도 울컥했어요. 혜영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결혼 2년 후 수진이와 태호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태호가 말했어요. 지민이는 7살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지내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으로 지민이가 부르던 날 수진이는 펑펑 울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현우를 입양했어요. 3살이었던 현우는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누나, 컴퓨터 가르쳐줘. 현우가 졸라댔어요. 조금 더 크면 가르쳐 줄게. 가정을 이루면서 수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제 인생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 수진이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렸어요. 정보보안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엄마 회사는 나쁜 해커들을 잡는 거야? 지민이가 물었어요. 그런 거야. 컴퓨터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 거지. 수진이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분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수진 대표님, 저희 딸이 온라인에서 협박을 받고 있어요.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절실한 목소리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수진이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걸. 그때부터 수진이는 무료로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있어. 현우가 말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진이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도구예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쓸 수 있죠. 수업 시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수진이는 행복했어요. 그들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었거든요. 현재 55세가 된 수진이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태우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회사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손자 손녀들과 화상 통화를 해요. 할머니, 저도 프로그래머가 될 거예요. 지민이의 딸이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빛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수진아, 행복하지? 태호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수진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거든요. 어둠을 이겨낸 소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기술이 주는 진짜 힘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